안녕하세요. 한국감정연구소의 이문주입니다. 오늘은 다정다감 공감학교 교사교육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감정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미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이며 도덕교육이며 모두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적인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을까요? 기존의 인성교육이 타인과의 관계성을 배제한 채 너무 추상적인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도덕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하락시킨 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대가족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었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아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수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이모, 고모, 삼촌, 형, 누나, 동생들까지 아이가 그 가족 안에서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술들과 능력들을 가족 안에서 배우면서 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만 있을 경우 아이가 가족 안에서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수는 바로 아빠와 엄마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또 그것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울 길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원하기 전에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기도 전에 부모님들이 그것을 먼저 해결해주고 또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그 위험들을 배제해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호받고 자신에게 맞춰진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아이들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배려하는 사회적인 능력을 즉 배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능력을 배우지 못한 채 우리 아이들이 원에 와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까요?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아이가 특별히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어려워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울고 떼쓰기부터 하는 아이,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아이, 친구를 때리거나 꼬집거나 그리고 나쁜 말을 해서 친구들과 또래 관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그리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는요, 사회적인 능력이 결여된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또 자신이 잘못을 일으키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화나고 억울하고 슬픈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 감정을 해결하고 전환하는데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갈등은 또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또래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고 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 관계를 또 유지해 나가는 것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또래에 비해서 낮은 사회적인 능력을 또 사회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이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핵가족화되어 있고 또 맞벌이 가정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을 또 살펴보면요, 그 아이의 부모님 세대인 우리 세대, 우리 애들 또한 사실은 대가족 제도 안에서 관계예술을 배우면서 사회적인 능력을 막 발달시키는 세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능력이 낮은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 또한 좋은 모델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실 안에서 사회적인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을수록 누가 가장 힘들까요? 바로 선생님입니다. 이유는 이런 아이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또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붙잡고 훈육을 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보여주고 또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사회적인 능력이 결여된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도 또 피해가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 다니실 때요, 아이가 감정 폭발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사실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바로 그 감정 폭발을 일으키는 그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감정 교육인데요. 교사와 유아 사이에서 분명히 인지적인 활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역량이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교육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정서,
사회적 능력이 결여된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감정교육, 공감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감정 코칭 교육은요, 이스라엘의 교사이자 아동심리학자 또 심리치료사인 한 기너트라는 분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는데요. 그분의 교육의 모토는 바로 이렇습니다. 기존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감정교육은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감정이란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나 기분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든 또 의식하지 못하든 거의 모든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감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는 할머니가 싫어. 이 말을 들은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보통의 엄마들이 할머니가 왜 싫어? 할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말 하면 못 써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아이가요, 엄마 난 할머니가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지, 할머니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할머니 좋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아, 엄마는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말할 때는 혼내고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칭찬하고 안아주네? 아, 진짜 마음을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거짓말을 할 때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내 감정을 숨기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겉으로 표현하는 행동이나 말만으로 아이의 생각이나 감정을 판단한다면 그 말과 행동에 담긴 아이의 마음은 우리가 전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아이에게 혼을 내고 싶고 또 지적하고 싶은 행동이더라도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마음에서 그러한 행동과 말을 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감정교육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른 행동, 좋은 성격, 훌륭한 인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또 그것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바른 행동, 좋은 성격,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요. 감정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성격이 참 까칠하다. 저 사람은 성격이 좀 거칠다.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좋다. 라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그 사람이 자주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감정을 얼마나 자주 또 강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격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까칠한 성격의 사람은 어떤 감정들을 자주 표현할까요? 짜증스럽고요. 실망스럽고요.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들을 자주 느끼고 또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까칠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저 사람이 거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감정들을 우리가 자주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칠다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화, 미움과 같은 감정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 않을까요? 느끼겠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감정들을 마치 느끼지 않는 것처럼 또는 느껴도 아주 약하게 느끼는 것처럼 보이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감정교육을 하는 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교육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커서도 지금 우리가 보이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 화난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술을 마시고 쇼핑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틀을 아주 예쁘게 지금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서실 거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아이들이 표현할 때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감정연구소 그리고 다정다감 공감학교가 함께 할 것입니다. 외국어를 습득하듯이 우리 아이의 언어를 배우고 손님을 대하듯이 아이를 대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감정교육을 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관리하고 또 아이들과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